누가 어떻게 참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았던 교차 접종을 또 했고요. 이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 얀센 백신도 접종을 또 많이 했고요. 또 이 접종 기간을 마음대로 또 조절하다 보니까 또 이 뭐 백신 패스 소아청소년인데 적용 때문에 시끄러운데 애들은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애들이 성장해서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 백신에서 영향을 없을 거냐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부로 이 접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하게 한다. 맞습니다. 정말 중국 구구식으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다음에 또 생길 겁니다. 이유는 바이러스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백신을 언조하는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누가 어떻게 참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느냐에 대한 게 제일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무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된지 안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작년마더라도 환자가 없을 때 키방역이라고 정부가 돈을 1,000억 단위 이상으로 홍보를 짓지 않습니까? 어느 갑자기 뭔가 결정이 되어 발표되는 거 보면 이게 결정단과에서 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고요. 세 번째는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백신도 준비가 그렇게 안 됐고 중환자 관리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혼란스럽고 재택치료 발표는 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발표는 했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문제됐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돌파 감염이 문제됐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조사를 해가면서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해서 거기다가 1차 접종만 너무 올리다 보니까 또 백신 부족 같은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았던 교차 접종을 또 했고요. 거기다가 또 이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 얀센 백신도 접종을 또 많이 했고요. 또 이 접종 기간을 마음대로 또 조절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현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종률 70%에 취해서 정부가 이게 이벤트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함으로써 너무 성급하게 또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야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신 접종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허겁지겁 준비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자가 정말 폭증하면 록다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의료 붕괴가 되는 거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비코로나 환자들이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심근경색이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흉통이 심해서 갔는데 코로나 환자 때문에 밀려갖고 진료가 늦게 되면 진짜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고요. 코로나 제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 백신 접종으로 환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서 접촉을 줄이는 게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공포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공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감기처럼 진행하는 대부분이고 중환자 발생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사망자도 극히 없는 상태거든요. 그 지금 뭐 또 이 뭐 백신 패스 소아청소년인데 적용 때문에 시끄러운데 얘들은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왔는데 열 나고 아프고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심하면 심근염까지 생기는 거고 이건 단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얘들이 성장해서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 백신에서 영향을 없을 거냐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부로 이 접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도 소아청소년한테 이렇게 반강제로 백신 패스 적용에 접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부모나 학부모들께서는 코로나 공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걸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때까지 소아들, 청년들, 이게 뭐, 이렇게 감염된 것들을 다 통계를 내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몇 %다, 없는 사람은 몇 %고 중증 환자 얼마나 같다라는 거를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 숫자만 발표하니까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진실을 좀 제대로 알면서 저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라면 한 발자국 앞에 나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한다. 아, 맞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난 2월 달인가에 포항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 한 명 찾는데 비용성 비용이 검사 비용만 해서요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인건비를 더 추가하면 더 증가가 되겠죠. 이런 비효율적인 검사. 지금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회사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구구식으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검사하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검사가 너무 남발하니까 이런 검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공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죠. 이 고령 다음에 고령층이나 또는 이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희생이 없도록 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쪽 다른 그룹들은 조금은 더 완화된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면 이 기저질환이 가시는 분들 고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령자의 사망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정부가 이제 오미크론 처음에 나왔을 때 오미크론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델타도 그랬습니다만은 입국을 철저히 막아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 밤에 지붕관리층에서 오미크론 TFT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보십시오. 전 세계 다 퍼지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많이 발생했고요. 시간 문제거든요. 퍼질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미크론 다음에 또 생길 겁니다. 이유는 바이러스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변이가 자꾸 생기면 변이를 거듭할수록 병원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이런 그 병원성이 떨어진 이 변이 바이러스도 결국은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이제 뭐죠 기저질환자한테서는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다시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정책하는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전 국민 부스터 접종을 하자고 했을 때 미국 CDC 자문위원회 ACIP에서 경로에 불러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 단계가 구성이 돼야지 우리처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뒤에 전문가들
내세워서 이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 허덕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백신을 언조하는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위험군이나 나이 드신 분들 문제가 되지만 뭐 젊은 사람들 크게 문제 없더라는 인식을 먼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감으로써 이게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좀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그리고 비판을 저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